아, 너 또 지각했네. 진짜 시간 개념이 없구나. 어, 미안. 버스가 조금 늦어서. 아니야, 너는 맨날 그래. 성격이 그런가 봐.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죠? 상대방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말할 때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으며 넘어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혼자 속으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며 후회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단 3마디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신경과학자가 발견한 정말 신기한 방법인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함께 알아보시죠. 모욕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남이 하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몽둥이와 돌은 뼈를 부러뜨리지만 말은 아프지 않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경과학자 딘 버넷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모욕이나 비난을 들었을 때 실제 신체적 고통을 당할 때와 거의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뇌 스캔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누군가한테 손가락 찔릴 때와 너 정말 못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게 당연한 거예요. 뇌가 진짜로 아픈 걸로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욕에 당하는 진짜 이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런 상황 있잖아요. 김대리, 이 보고서 또 틀렸네. 진짜 실력이 그 정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급, 너는 그보다 아래 급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행동을 해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화내도 되라는 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손님이 커피를 던지면서 이거 한번 치워봐라고 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보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묘한 모욕 어떻게 알아차릴까? 그런데 모든 모욕이 다 대놓고 오는 건 아니에요. 더 짜증나는 건 교묘하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죠. 어머, 오늘 화장 진짜 열심히 했네요? 와, 환불 정말 잘하게 생기셨어요. 역시 연차가 있으시니까 이런 일은 잘하시네요. 이런 말들 듣고 나면 뭔가 기분이 나쁜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 있죠? 이게 바로 교묘한 모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도 어느 정도는 양심이 있어서 대놓고 못하겠으니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첫 번째 대처법, 지그시 쳐다보기.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해요. 웃지 말고 그냥 지그시 쳐다보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어머, 오늘 옷 정말 개성 있게 입으셨네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네. 감사해요 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표정 변화 없이 그 사람을 3-4초 정도 지그시 쳐다보세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교묘하게 모욕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펴요. 상대가 웃으면서 넘어가면 이 정도는 괜찮구나 하면서 수위를 더 올려요. 그런데 상대가 무표정으로 쳐다보면 얘가 내 말뜻을 알아챈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낮추기 시작해요. 실제로 한 직장인분이 이 방법을 써봤는데 평소에 자기를 은근히 무시하던 동료가 점점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더라는 후기를 주셨어요. 두 번째 대처법, 되묻기. 두 번째 방법은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처럼 담담하게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환불 정말 잘하게 생기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제가 기가 세게 보인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목소리 톤이에요. 화내면서 뭐라고? 내가 기가 세다고? 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 것처럼 제가 기가 세게 보인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근히 돌려서 한 말의 진짜 의미를 대놓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어색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대처법 신경과학자가 발견한 마법의 세 마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국 신경과학자 딘 버넷 박사가 제안한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 진정하세요 라는 세 마디예요.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시죠?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 머리 스타일 진짜 별로다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버넷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말은 상대방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이 20-30대 젊은 사람이라면 더욱 효과가 큰데 할머니라고 부르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한 분은 직장에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던 선배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 걸겠다고 하더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좀 더 고급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상대의 말 되돌리기. 내 여자친구가 왜 너랑 사귀는지 모르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그림 그려서 설명해 줄까?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한 사람이 오히려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공동 비판 만들기. 너 진짜 뚱뚱하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맞아, 이 몸매 만드는데 돈 꽤 썼거든.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적 유머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 다루는 법. 그런데 때로는 정말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정하세요예요. 이미 화가 나 있는 사람한테 진정하라고 하면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라면서 더 화를 내거든요. 두 번째는 틀렸어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화를 돋우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놔두세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하다 보면 스스로 정리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혹시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되어요. 실전 상황별 대처법. 회사에서 김 대리는 정말 일처리가 독특하네요. 어떤 부분이 독특해 보이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임에서 와, 오늘 옷 정말 튀네요. 무표정으로 3초간 쳐다본 후 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 모임에서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가 벌써. 할머니 진정하세요. 요즘은 다 늦게 해요. 장기적 전략은 나만의 방어막 만들기. 그런데 이런 즉석 대처법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평소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설령 누군가 여러분을 공격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하나라고 여러분이 오히려 비난받을 수 있어요. 내 편 만들기. 특히 직장에서는 최소 3명 정도는 여러분 편인 사람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항상 저런 식으로 말해요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강도 올리기. 처음부터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처럼 처음에는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게를 늘려가는 것처럼 대응도 점진적으로 강도를 올려가세요. 첫 번째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표현이 조금 불편했어요. 두 번째 반응을 줄이고 무표정으로 쳐다보기. 세 번째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려가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예측 불가능함이에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공격당해요. 반대로 이 사람은 뭔가 다르네, 예측이 안 되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못해요. 그렇다고 무작정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예상을 살짝 벗어나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보통은 어머, 죄송해요 라고 할 상황에서 아, 그렇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담담하게 물어보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은 도움이 안 돼요. 첫 번째는 답이 없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자책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사고였구나. 재수 없었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대응책을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써서 성공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한 회사원분은 평소에 자기를 계속 무시하던 상사가 너는 정말 답답하다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너무 당황해서 그 후로는 함부로 말을 못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시어머니가 계속 요즘 애들은 요리도 못한다라고 돌려서 말할 때마다 어떤 요리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이런 방법들을 쓸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첫째, 상황을 봐가면서 써야 해요. 상대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굳이 맞서지 마시고 그냥 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둘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셋째,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증명한 효과. 다시 한번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모욕에 대한 이런 방식의 대응이 효과적인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에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특정한 반응을 예상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뇌가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고 그 순간 공격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또한 유머나 예상 밖의 대답은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도 있어요. 연습 방법. 이런 대처법들을 실제로 써먹으려면 연습이 필요해요. 몇 가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울 연습법. 거울 앞에 서서 모욕적인 말을 당했을 때의 대답을 연습해 보세요.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체크하면서요. 상황 시뮬레이션.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역할극을 해보세요. 한 사람은 모욕하는 역할, 다른 사람은 대응하는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요. 일기 쓰기. 모욕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그날 밤에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일기에 써보세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결론, 당신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나요? 중요한 건 이런 기술들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연습하고 적용해봐야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모욕당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도 모욕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배운 방법들 중에 하나를 써보세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무표정으로 지그시 쳐다보기. 어떤 방법이든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심리학 정보들을 더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자신감 있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